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오늘 60번 프린트 내용이고요. 오늘 수업은 지난번에 우리가 기후변화의 의미와 원인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런 얘기를 한번 이 프린트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 해결 방안, 노력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1번 제목을 보면 기후변화를 대하는 자세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여기다가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좀 하고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해볼게요. 기후변화는 특성이 일단 좀 필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기후변화에 그걸 막는데 참여하기 싫다고 그 나라만 쏙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구 전체 기후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후변화는 어느 한 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협력, 같이 힘을 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방향으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따로따로 해서도 안 되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전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서 같은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후변화 해결 노력을 국제적인 차원과 국가 내부적인 차원 그리고 개인적인 실천 방법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국제적인 차원으로 국가들 간에 모여서 약속을 하는 건데요. 자, 그런 약속을 협상에 의해서 맺는 약속이다 해서 협약이라고 부릅니다. 국제협약이라는 거, 영어로 agreement라고 협약을 쓰죠. 자, 어그리 동의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동의한 바로 약속을 하고 문서를 만들고 우리 이렇게 같이 실천하고 노력하자라고 하는 그런 회의나 이런 것들을 국제협약이라고 부르는데 시기별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좀 세 가지 정도 보면, 첫 번째는 1992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라는 도시에서 모여서, 보통 그 회의가 이루어진 장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연도별로 회의를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리우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처음으로,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년 전이잖아요. 온실가스 줄여야겠다. 지구가 망가져가고 있구나. 다 같이 다음번에 만나서 구체적으로 방향은 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온실가스 이런 거 줄이기로 다 같이 약속하죠. 네, 동의합니다. 까지 해서 리우 기후변화 협약으로 이런 국제협약이 시작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에 일본의 교토에서 또 세계 정상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약속을 하고서, 이때는 문서로 도장 쾅 찍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지키자라는 문서도 만들었어요. 그렇게 각 나라의 뜻을 모아서 약속해 만든 문서를 의정서라고 부릅니다. 뜻의, 정할 정, 뜻을 정한 서, 문서. 이래서 의정서라고 부르는데, 교토에서 회의에서 만들어진 의정서라서 교토 의정서라는 게 1997년에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에 내용이 중요한데요. 일단 이때는 지금까지 먼저 지구를 오염시킨 게 먼저 발전한 선진국이잖아. 너네가 지금까지 석탄 화력 발전 다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먼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돼 라는데 동의했어요. 그래서 선진국이 먼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한 게 바로 1997년 교토 의정서고요. 자, 이런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 특별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오늘 수업에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이거를 도입해서 이때부터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탄소라는 건 온실가스를 말하는 거고, 이 온실가스가 주로 공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공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평균적으로 정한 다음에 그 이상 넘지 않도록 약속하고 그 안에서 둘이 서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체 목표를 맞춘 게 탄소 배출 거래 제도인데, 요거는 그림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필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란, 여기서 탄소라는 건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있죠.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를 말하는 겁니다. 지구를 덥게 만드는 기체들, 공장에서 나오니까, 공장에서. 자, 이걸 이제 회사나 이런 공장이 많은 나라는 많이 배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목표를 딱 평균을 정하고 그 밑으로만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공장이 있는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다. 그런데 전체 탄소 배출 목표는 요 정도예요. 여기 선 딱 정해져 있어. 배출 허용량을 정해 놓는 겁니다. 근데 이 배출 허용량을 봤더니 A 기업은 실제 배출량이 이 배출 허용량보다 훨씬 작아요. 우리는 깨끗한 친환경 기업이라 온실가스 그렇게 많이 배출하지 않아. 공장에서도 우리는 저감 장치를 설치해서 좀 적게 배출하고 있어. 이런 기업이 있을 수가 있고, B 기업은 지금 우리는 빨리 돈을 벌어야 돼. 지금 그거보다는 우리는 빨리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배출량이 허용량보다 좀 높아지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전체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도입했냐? 바로 A 기업은 배출 허용량보다 이 정도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 온실가스, 나쁜 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이것도 그 부피 단위로 측정을 하거든요. 이거를 이만큼 초과한 B 기업한테 돈 주고 파는 거예요. 판매가 가능하도록.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요만큼의 권한을 사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여기서 맞추는 거죠. 아니,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배출은 하긴 했지만 여기서 이만큼을 사왔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로 여기 허용량을 맞췄다고 퉁쳐주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정리해보면 온실가스 같은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적어줄게요. 배출 권한 자체를 거래하는 거. 이런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거를 허용하는 제도. 이거를 교토의정서에서 도입했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전체 온실가스, 즉 탄소 배출량의 목표를, 허용량을 딱 정해놓고 이거를 달성하기가 쉬워지겠죠. 왜냐하면 이 공장에서 나쁜 연기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기업은 더 줄이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가 남는 치를 더 판매해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고 이걸 판매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면 모든 기업이 다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B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거 돈 주고 사와야 되니까 부담돼서 배출량을 줄이려고 할 테고, A 기업 같은 데는 더 많이 남겨서 판매해서 돈 벌려고 더 줄일 테니까. 어쨌든 전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감축 목표가 달성하기가 쉬워지겠죠. 자, 이런 게 바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프랑스의 파리에서 2015년에 비교적 최근에, 자, 이제는 선진국은 지금까지 노력해왔다.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개발도상국, 너네들도 그냥 놔두기에는 지금 지구가 너무 많이 심각해. 개발도상국을 추가해서 온실가스를 이제 다 같이 줄이는데 노력해야 된다. 다 같이 노력해야 돼. 이게 바로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일단 종이 치고 자, 그런데 이런 국제협약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요. 지구가 심각하다는 건 다 알지만 선진국은 지금까지 너네가 산업혁명 이후로 석탄 엄청 많이 떼고 너네가 이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린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다. 아직 너네만큼 많은 그런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니? 뭐 이런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다음에 협약을 하거나 할 때 좀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이런 협약 목표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나라가 이거 심각하구나라고 동의를 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자체적으로 노력할 뿐 강제로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서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때
빠져버렸어요. 이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안 들어갔어요. 미국이 근데 사실 탄소를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거든요. 가장 경제 규모가 크고 하니까. 그런데 미국이 빠져버리면 반토막 나는 거죠. 이런 목표 달성의 효과가. 그런데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게 바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국가 또는 국가 내부 지역적인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볼 텐데, 이런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깨끗한 기술, 그런 걸 우리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더 열심히 개발해서 개발을 하더라도 뭔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국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 요즘에 많이 나오죠. 이런 자동차들은 그 기존에 있던 이런 석유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으니까 이런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배출도 없겠죠. 깨끗한 청정 에너지죠. 자, 이런 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한테 지원금도 주고 하면서 이런 거를 좀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하라. 이게 바로 국가적 차원의 노력입니다. 두 번째, 비슷한 건데요. 석탄 액화 기술이라는 거는 고체 상태의 석탄이 타면 이런 나쁜 연기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석탄을 석유처럼 이렇게 액체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석탄이 액체가 되면 조금 오염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석탄을 물처럼 만드는 석탄 액화 기술, 이런 거를 기업들이 만드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친환경 기술들이 많아져서 전 세계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개인적 차원의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실천을 통해서 지구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예요. 자동차 매일 타고 다니면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요일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정한 요일이 화요일이야. 난 화요일날 자동차 안 타겠다.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거나 버스 타고 오겠다. 라고 스스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노력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도록 소비자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친환경 제품이라는 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 아마 좀 더 비쌀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만들면은 그 과정에서 탄소는 많이 배출하지만 뭔가 더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물건을. 근데 그러지 않고 오래 걸리더라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은 그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람들이 많이 사면 그 회사가 더 발전할 테고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은 줄어들 테고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소비자가 스스로 실천하는 거예요. 생각이 깨인 사람들이. 세 번째, 비슷한 건데요. 바로 육류 소비를 줄이는 노력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육류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는 식습관으로 요즘에 많이 바뀌었는데, 이것도 이제는 다시 바뀌고 있지만, 자,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지구를 더 덥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첫 번째, 이 고기를 만들어내는 가축들, 축산업이 더 활발해지겠죠. 그러면 소나 돼지, 양 이런 가축에서 나오는 방귀나 트림이 많아지겠죠. 우리 이거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죠. 근데 웃긴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방귀 속에는 지구를 엄청나게 덥게 만드는 온실가스가 많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지구를 덥게 만드는 메탄이라는 물질이 이 소나 가축에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구가 더워지게 되는 거예요. 기후변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기후변화가 심해지는, 우리 육류 소비 습관이 이런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또 한 측면으로는 어떤 면이 있냐면,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이 가축들을 기르는데 가축들도 뭘 먹어야 클 거 아니에요. 소, 돼지, 닭 이런 고기가 많이 필요하죠. 가축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이 얘네들가 먹는 사료도 많아진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사료를 그럼 기를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사람들이 쉽게 항상 하려고 해서 문제예요. 사료, 즉
옥수수나 콩을 주로 사료로 먹는데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아마존 같은 열대우림을 그런 숲을 파괴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옥수수나 콩을 지어요. 얘네도 물론 식물이지만 이런 거대한 숲에서 나오는 산소 배출 효과,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잡아먹는 효과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이거 얘기했죠. 거대한 숲은 일반적인 농작물 밭보다 훨씬 더 큰 이런 이산화탄소 이런 배출을 절감해준 효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요즘에 그 비건이라는 게 있어요. 비건. 채식주의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몇십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비건이라는 걸 실천하면 나는 고기를 안 먹으니까 내가 안 먹는 고기만큼 전체적으로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지구 전체적으로 줄어들겠지. 그럼 나는 환경에 뭔가 지키는데 참여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실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개인적 차원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해서 그 기후변화 해결 노력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같은 이런 제도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